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5월저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31일 1회 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 이급한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월말 경마이면서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5월 1일 경마부터 시작을 해서 5월 31일까지 5월달은 사실 좀 빡빡하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3주차 때 말씀을 드렸는데 5월 경마는 다른 경마 주간보다 조금 더 길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5월 초에 5월 5일 요 기점으로 그 연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석가탄신일 이후로 또 연휴가 있었고,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5월 경마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토경마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게 좀 있죠. 자, 지금까지는 현장 예상을 통해서 추첨 4번 위주의 그런 예상을 좀 제가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좀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배팅에 대한 부담이죠. 뭐냐면은 내가 어떤 중배당에 배팅했을 때 저배당의 막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저배당의 막권에 들어갔을 때 여러가지 구멍수를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좀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이 막권은 좀 지워졌으면, 뭐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이 막권은 좀 배팅을 안 하고 싶으면,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 이거는 좀 배팅하기 좀 어렵다, 이런 건 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팅을 못하는 마번까지 정확하게 딱 찍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특정 마필에 대한 막권의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저배당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배팅함에 있어서 뭔가 좀 선뜻 또 뭔가 좀 한번 딱 물러서게 하는 그런 저배당들, 배팅 불가, 한마디로 지우개로 쓱 지워줘도 되는 마필들, 막권들, 그런 거 이번 주부터 매경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거는 배팅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씹어야 된다, 이런 막권들 딱딱 한번 찍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런 막권들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배팅함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배팅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믿고 이번 주부터 좀 더 다른 방식의 예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배제하겠다는 얘기죠. 5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31일 1회 경마, 금요경마 역시도 1경주부터 마지막 11경주까지 부산까지 포함된 17개의 경주 모자람이 없이 달리도록 하겠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000m로) 시행되는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이번마 라우나우라가 출주하는 경주입니다. 지난번에도 공백기가 상당히 좀 길었고요. 지난번에도 공백기 약간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11주 만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11주 만에 나오는데, 아니네요. 지난번에는 이제 4주간의 공백기였고, 이번에는 이제 11주 만에 출주하는 마필이 이번마 라우나우라. 이 마필을 이렇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마방에서도 답답하고, 나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신고가가 2억 2천. 보통 이제 신고가가 2억 2천이면요. 여기에 이제 운송비, 부가세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보통 이 말은 좀 3억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3억짜리 외산마 앞말인데 아직도 우승이 없습니다. 3억짜리 외산마 앞말인데 아직까지 우승이 없습니다. 제가 마주라면은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떠집니다.
자다가도 아주 그냥 열받아갖고, 그렇잖아요. 3억짜리 안마를 사왔는데, 외국에서. 아직까지 우승이 없어. 그리고 어느덧 나이는 꾸박꾸역 먹고 가고 있어. 자,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문세영 기수의 교체는 데뷔 초에 세영이가 기승했던 게 답니다. 오랜만에 기승하고 나오거든요. 세영이가 지난주부터 직접 조교를 하면서 이거는 아마 세영이한테 앞으로 다 맡길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라우나우라는 세영이한테 다 맡기는 말입니다. 2번마 라우나우라. 공백기가 있기는 한데 이거 뭐 공백기라고 해서 한번 대볼까 하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맘먹고 밀어내는 마필이니까 2번마 라우나우라는 이번 경주 굉장히 세게 봐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13번마 PK킨이 최근에 연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조시발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난 상태에서의 PK킨이라면은 뭔가 PK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고요. 반면에 2번마 라우나우라는 진짜 씨발 대가리를 잡아 끌어서라도 세영이가 승부를 좀 봐야 되는 마필이다. 여유가 없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예요. 자, 드디어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바로 9번마 헤라 여신이에요. 사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데뷔 초부터 완성도가 굉장히 컸던 마필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기수죠. 결국 기수예요. 그리고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해라. 어떤 선택이냐? 기수 교체를 했으니까 마필을 믿고 네가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수 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필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인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지가 이제 우리한테까지 왔거든요. 일단은 액면 봐야겠죠. 봐야겠고요. 자, 일단 이거는 드러난 마필이고 10번마 썬파이터. 이거 제가 데뷔 전부터 굉장히 세게 봤던 마필입니다. 움직임이 엄청 좋은 말이에요. 근데 데뷔전에서 박병윤이를 태워놓고 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승환이를 태워서 한 번 더 밀었어요. 한 번 더. 그랬더니 뭐야. 개필을 봤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13주 만에 나오면서 유승환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 일단은 뭐 조교 때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공백기가 과연 불안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볼 정도로 확실히 오히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쉬면서 말이 굉장히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청계럭키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마필이 지금 그냥 빠르기만 합니다. 밸런스가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해서 청계럭키는 앞에서 또 흔들어 댈 말은 맞는데 버티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면 결국은 썬파이터의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결국 13주라는 부담 중량, 그 공백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청계럭키는 여전히 끌려댑니다. 그리고 정상제일 같은 경우는 능검 때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약간은 이 말도 데뷔전이다 보니까 가연이라는 의구심이 좀 남죠. 그러고 보면 9번마 헤라 여신이 일단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치권의 2번마 정상제일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여러 가지로 복잡하면은 결국은 머리 복잡하면 역시 세영이에요. 9번마 헤라 여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세영이의 헤라의 여신이 가장 믿음직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1류 경마 전반부는 거의 다 세형이에요. 다 세형, 일단은 다 세형입니다. 쭉 세형입니다. 5번마 총광타. 저는 데뷔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 인기도. 이게 데뷔전에서 대길이었어요. 저는 미쳤나 했어요. 미쳤나. 이거 데뷔전 때 조교를 보잖아요. 그냥 개판이에요. 앞뒤에 그러니까 생기 이런 게 아니라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제가 데뷔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도대체 왜 팔리냐 이거 도대체. 더구나 12번 게이트에서. 이게 첫 번째 놀랬던 거고, 두 번째 놀랬던 게 뭐냐. 와, 그리고 3차 왔어. 4차 왔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레이스를 보면은 중심을 뒤에 놓고 밸런스가 안 잡혔다 보니까 늦어요. 와, 근데 주폭이, 와, 이건 주폭이 괴물이야. 요즘에 그 기사 보다 보면 뭐 어깨 깡패라는 얘기 있잖아. 어깨 깡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어깨가 굉장히 큰 그런 사람. 야, 이건 주폭 깡패야. 주폭이 완전히 괴물 주폭이에요. 쫙쫙 찢어지면서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번에 초음강타. 물론 마필이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정도까지 주행 밸런스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밸런스를 갖고 착수는 왔는데, 아, 이번에는 뭐 지난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다 뛴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무조건 더 뛴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0번만 빅챔피언.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왜 너는 걸음이 안 나오냐. 껍데기 이렇게 멀쩡하고, 이렇게 좋은데, 왜 걸음이 안 나오냐. 지난번에 솔직히 상혁이가 약간의 마피를 좀 모르고 탔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들어가면은 재미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5번마 총강타와 10번마 빅챔피언. 요게 이번 경주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어떤 막골을 선택하든 간에 이거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뭐 5번을 놓고 하든 10번을 놓고 하든 이거를 기점으로 뭔가 좀 그림을 그려내야지 다른 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주포인트 마피는 5번마 총강타, 10번마 빅챔피언. 요 막권의 조합을 일단 우선 막권을 세워놓고 여기서 어떻게 갈라치느냐부터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고요. 금일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는 예상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진행이 되는 독한복귀까지 계속 이제 호흡을 맞추시는 분들은, 이거구나. 얘가 이거 놓고 때리겠구나. 장석이가 나왔어. 이 새끼야 복화도끼 하면서 다음에 너 걸려서 넌 뒤졌어. 딱 이렇게 봤던 말딱 나왔잖아요. 굉장히 세게 봤던 마필이고, 제가 다음에 나오면은 편성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필이 떴어요. 짤없죠. 그냥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추마패를 저는 딱 보는 순간에 너는 걸렸어. 너는 내가 어떻게 나오다 하더라도 나는 널 무조건 때리겠다. 딱 마음 먹었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고민도 없이 선정을 했으니까 그냥 한번 밀어버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5군의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14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재밌죠? 자, 3번마 라운셀마, 5번마 그랜드캠프, 8번마 나이스가이, 13번마 백상까지 이 마필들의 공통점은 승분전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아직 걸음이 상승하는 단계들이다. 그리고 연투를 치고 있지만
4번마 스타메이커가 이번에 57. 어우, 굉장한 과중이죠. 마필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 과중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1400이라는 거리예요. 라운셀마가 1400을 이겨내기는 했지만 지난 경주 상대가 그렇죠, 좀 뭐 그렇게 인정할 만한 상대들은 아니었고요. 5번마 그랜드 챔프, 8번마 나이스가이, 13번마 백상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약점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3번마 백상 같은 경우는 이제 9주 만에 정상 출주 주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온 말이 뭐냐, 바로 6번마 타이거 헌터입니다. 이 타이거 헌터는 3월, 4월, 5월 지금 올라가는 게 확실히 보여요. 특히나 직전에 옥성이 기승 때부터 이 조교에 대한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조교빨입니다. 조교빨. 이거는 사실 요번에 옥성이가 승부가 되면 마주분께서 이거 상금 다 줘야 돼요. 김옥성 기수한테. 이게 지금 1착 상금이 2200만원이고 2착 상금이 840만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1착을 했던 2착을 했던 간에 입상을 시켜버리면은 사실 마주분께서는 김옥성 기수한테 상금 많이 줘야 돼요. 보너스. 왜냐하면은 이거 타이거 헌터는 진짜 옥성이가 만든 말이에요. 옥성이가 조교를 통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물이 나왔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남승현 마주분께서 진짜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만큼 타이거 헌터는 김옥성 기수의 조교장에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예요. 오션블루. 오션블루는 그 체형이라든가 어떤 마필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많이 뛸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중장거리에서 약점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구가 조금 약하고요. 마필이 물었을 때 끌고 나가는 그 힘이 너무 강해요. 제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말입니다. 요게 지금 5군인데 아마 18조 마국간의 특성상 4군에 올라가면 각지를 바꿀 거예요. 아마 지금의 각지와는 다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결대로 탑니다. 3번마 오션블루는 굉장히 세게 봐도 됩니다. 굉장히 세게 봐도 됩니다. 뭐가 앞에서 까든 오션블루가 다 정리합니다. 물론 이제 결국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있긴 한데 57에 대한 부담 중량을 있게 만들 정도로 조교 때 완성이 워낙에 컸단 마필이었기 때문에 3번마 오션블루는 이 정도 빨이면 뭐 조건은 좋지 않아요. 좋지는 좋지 않지만 저는 뭐 이겨낸다. 조교 빨로 이겨낸다. 이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이번 레이스 역시도 저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관리. 이것도 역시 월요일날 독하는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에 대한 기대치를 마음껏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출마표를 보는 순간에 용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한번 임팩트 세게 주는 경주입니다. 머릿속에 아마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경주들인데요. 제가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마도 승분전이긴 하지만 좋은 인연이 지난번에 굉장히 잘 뛰었기 때문에 팔려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일장일단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좀 될 만한 경주라는 얘기죠. 이번 제 7경주를 금일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토요경마에서 9경주가 굉장히 복잡했던 경주였다면은 일요경마에서는 이번 제 8경주가 굉장히 복잡한 경주입니다.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나오는 마필들이 지금 출조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경주예요. 저는 이번 8경주를 한번 접을게요. 점선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2차 분석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들어가기는 좀 복잡해요. 해서 저는 이번 제 8경주를 일단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떤 마필이 낫다 적다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이렇게 가고 제가 그 방송 끝나고 이제 금요일 저녁 때부터 2차 분석이 들어가서 일요일날 예상평에서 제가 이거 확실히 풀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이 레이스는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결정을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제 8경주는 섣부르게 들어가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이거는 2차 분석까지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2군의 경주입니다. 3번마 왕대 6번마 특명. 자, 6번마 특명 같은 경우는 3월 7일 경주에서 메인 승부였죠. 특명과 베스트런 A급 메인 승부였고, 자, 특명을 또 지난번에 세게 노리고 갔지만 결국 소통시대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적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특명은 지금 기세를 탄 마필이고, 3번마 왕대 요거는 4월 12일 그리고 직전 5월 2일 두 번 다 굉장히 강한 노림수를 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들입니다. 두 마필이 나란히 붙었어요. 둘 다 58을 달았고요. 1400이라는 거리에서 출조했기 때문에 두 마필 다 상당한 인기도가 예상이 되는 마필들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두 마필의 약점들을 봤다 해서 36의 막권 조합은 아니다. 이거는 때리는 조합이 아니다. 이번 제 9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배팅을 합니다. 세 번째 승부처로 배팅을 합니다. 나는 그냥 36을 그냥 인정할래. 36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 뭐 굳이 제가 썰을 달진 않겠지만 이거는 36은 아니에요. 36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36을 이길 마필, 왕대라 특명을 이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9경주를 마지막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2000m 1등급의 경주입니다. 와, 11번마 치프레드키는 와, 지난번에 정말 최악의 전기였는데 걸음이 지난번에 흑기사가 선행을 나가고 치프레드킨이 그 전개를 타고 2착으로 왔잖아요.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다시 붙으면 치프레드킨이 이긴다. 다시 붙으면 치프레드킨이 이긴다. 와, 그만큼 치프레드킨의 직전 경주의 입상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전개를 타고 입상을 했습니다. 오우, 치프레드킨은 당분간 1군에서 오우, 이거는 꽤 뛰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직전에 조교도 조금 애매했는데 이번에는 조교도 뭐 모자람이 전혀 없을 만큼의 아주 빵빵함을
저는 봤기 때문에 10프레드 키는 의심 못하죠. 이건 의심 못해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금일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쳐는 마필은 4번마 가람산성이죠. 지난번에 그 정도 걸음이면요 엄청 뛴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정평수의 57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고민스러울 부분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농번 혜택이 직전 경주 선입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거의 선에 가까운 전개를 가지고 강한 상대가 아니었고, 더구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더블 럭키, 이거 엄청 끌리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앞에 놓고 가는 경주면은 결국은 앞에 가는 마필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있지만 출주마 중에서는 가장 안정권의 전개를 갖고 있는 마필이 바로 결국은 4번마 가람산성이거든요. 해서 조교 때도 문제 없는 상태라면은 저는 그대로 밀어붙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4번마 시티레이서 같은 경우는 진짜 뭐야 도대체 이거 도대체 이 말은 진짜 사람 빡튀게 하는 말입니다. 진짜 사람 빡튀게 하는 말. 자, 근데 이번 경주는 마지막 경주인데 의외로 재밌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1경주를 마지막 승부처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가람석 57 믿을 수 있어? 더블럭키 승부전도 50 이거는요 여러 가지로 지금 팔려나가는 마필들이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경주 이 레이스를 승부처로 선정을 합니다. 세영이 놓고 들어갈게요. 세영이 놓고 마지막 승부 하겠습니다. 세영이 놓고 마지막 승부를 5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걸 1개 경주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 없지 않거든요. 섭섭함은 지워놓고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편하게 이용 의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